일단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게 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저는 이제 국민의힘 사람이니까 좀 네. 편향된 시선에서 말씀드리면은 아마 민주당에서 최근에 소위 말하는 입법 꼼수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민영배 의원 탈당과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 안에서의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분이 지나치게 민주당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중재안을 받아보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내지는 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철험회라고 하는 그 강경한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게 큰 진통 없이 지나간 걸 보면 6.1 지방선거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참패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결국은 절차적 정당성에서 흠집이 나면서 가뜩이나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번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우리 천 변호사님의 진단이시죠? 네, 저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네. 정치적 역학관계로 보면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생각도 그럴 것 같고 또 사실 그렇게 얘기하자면 박 의장의 이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해가지고 4월 내에 법안이 성립돼서 이 법안대로 한다고 한들 또 대통령 당선자가 애초에 바라셨던 검찰 개혁에 대한 방향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법률안 제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정치적 역학관계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뭐 답이 나오지도 않고 네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재안의 의미는 사실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긴박하게 흘러갈 뻔했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검찰의 탈정치화를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보완해 보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들이 여야의 타협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중재안점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주주의에 있어서 되게 좋은 네네. 좀 최근에 보기 어려웠던 그런 좋은 성과가 아닌가 싶고요. 물론 그 내용에서 이 중재안을 법안으로 성립시켜서 또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천 변호사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 이러한 점도 다시 한번 보완되어야죠. 그래서 지금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그러한 것까지 모두 다 논의하자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그래도 진일보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네. 저희가 의석수가 워낙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의 안이 있든 뭐 당선인의 안이 있든 솔직히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저희가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아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범위를 축소시켜 놨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도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저희로서는 의석수의 한계를 느끼고 현실적으로 완전히 다 뺏기는 것보다는 타협안을 찾았다. 그게 저희 국민의힘 관점에서 뭐 설명일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보안 수사권 뭐 아쉬운 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따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 타협안 절충안에서 뭐라 그랬냐면 경찰에서 수사한 것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수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에서 어떤 A 범죄를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검찰에서 봤을 때 뭐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가지치기 수사는 하지 말고 별건 수사입니까? 별건 수사나 추가 인지 수사 같은 거 하지 말고 처음 경찰에서 잡았던 수사 방향만 더 팔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저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당장 지금 검사들이 성명 내는 것도 아니 우리가 조금만 보면 옆에 다른 범죄가 있는데 주렁주렁 이거 모른 척 하라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 외에도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를 검사가 시정 조치 요구할 때 뭐 말이냐면 경찰의 수사가 법령 위반이거나 인권 침해거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일 때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한을 해놓으면 그냥 수사가 좀 부실하다. 그래서 고소인,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본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수사 실무에서 내가 범죄 피해자이면 검사한테 가서 야 이거 경찰 수사 너무 부실합니다 했을 때 죄송한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이런 경우에는 못 나서게 돼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실까?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별건 수사와 검찰 지휘권의 실질적인 무력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하실 반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론이라기보다는 저도 지금도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 무엇이냐면은 어떤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형사사법 절차가 개시됩니다. 수사를 시작해서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사실은 범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도둑질을 당했든 뭐 누가 다치셨던 우리 국민들은 그 점을 보고 그 잘못을 한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의의 실현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대 형사사법의 체계는 그러한 행위를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러한 사실로부터 특정한 누구가 바로 범죄인이다라고 단정짓는 태도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검사는 수사를 잘하라는 기관이 아니라 네네. 오히려 그 수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우리가 인권 옹호의 네네. 기관이라고 아주 숭고하게 불러주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방금 지적하신 또 애초에 개정안이 담고 있었던 수사 기소권의 분리라는 것의 맥락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보안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던 것은 수사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 또 검사의 수사 지휘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을 경우에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물론 문제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문제점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지금 현행 형사사법 절차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점은 바로 그 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수사와 또 재판 단계에서 충분히 보완해 나가야 될 숙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특히 이제 별건 수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방금 표현하신 대로 A라는 범죄로 구속을 시킨다든가 압수수색을 해놓고 거기서 드러난 새로운 범죄 사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안 수사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중재안에서도 그래도 양쪽의 문제점 인식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중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예. 미안합니다. 네. 정치인들, 경제인들, 뭔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검찰의 별건 수사 아닙니까? 네, 저도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 솔직히 저희 당직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검찰 없어지면 너무 좋지. 우리가 여당인데 당장 경찰은 폄훼하는 게 아니라 경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굉장히 초동 수사에 잘 대응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많은 수의 범죄를 넓고 얕게 수사하는 범죄거든요. 그러면 아주 복잡한 사건들, 대기업 재벌 사건,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기획수사팀 조직이 검찰에 비해 약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이 당분간 수사를 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검수완박이 되면. 그래서 저희 당에서 젊은 사람들도 아니 윗분들이 왜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제 친구들 중에도 대기업의 사내법무팀에 있는 변호사들 같은 경우도 야 이거 기업 규제 개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검찰 수사 이제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소와 수사의 분리 큰 방향 좋은데요.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의 수사 역량이나 이런 대응 역량이 어느 정도 길러지고 나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당분간 거악에 대한 수사는 심각한 공백 상태를 맞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중재안이 8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송치 사건에 대해서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말하셨던 부분과 좀 연관지어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이제 4가지를 당장에 삭제하겠다 박탈되는 이 거고. 이야기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2가지를 남겨놓는 것은 지금 좀 부족한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마 남겨놓는 게 좀 아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럴 것 같습니다.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에 대해서 다 박탈 안 하는 게 그래도 좀 다행이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공백,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갑작스러운 공백이 좀 적게 발생한다라는 면에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거는 공직자들의 뇌물 관련한 범죄, 예. 선거 범죄 이런 부분들도 당장 박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좀 줄어들고 예. 특히 선거 범죄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 되게 복잡한 데 반해서 6개월 안에만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선거가 있고 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찰에서 수사하고 또 검찰에 왔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권도 박탈을 했는데 최근에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면서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에 검찰 수사권을 바로 빼버리면 조금 수사 실무상 가능할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각에서는 그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때 그 6대 범죄 수사권 존치시킨 거 가지고도 굉장히까지는 모르겠고 좀 반대했죠, 사실은. 지금 이 중재안 나오기 전에 개정안에서도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1년 전인데요. 6대 중대범죄 수사에 대해서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바뀐 것이 한 1년쯤 전인데 실제로는 그 1년 전의 상황은 어땠느냐. 검사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때의 상황은 어땠었느냐. 현실적으로 뭐 경찰분들이 뭐 어떤 논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90배에서 99%까지의 수사를 거의 전담했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1년 전에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그것에 한정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바뀐 이후에도 그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민생 범죄에 있어서 수사가 부실해질 것이다라는 우려는 현행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려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참 실증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사회의 거악이라고 하는 것, 대형 참사라든가 중대한 그 부정부패 범죄 이런 것들은 지금도 6대 범죄에 속해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따라서 민생과 이 문제를 자꾸 또는 개별적인 사실 그 사건들과 이 문제를 자꾸 관련짓는 것은 그 민주 법치주의의 원리에 이렇게 썩 부합하는 그런 해석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범죄 대응에 어떤 보완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한국형 FBI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 역시 이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럼 이 기관이 생기면 이 기관은 또 누가 견제를 하고 그것에 대한 보완은 또 어떻게 되는지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견제와 감시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니까 그럼 어쨌든 그 권한을 누구한테는 줄 텐데 그럼 그 기관은 어떻게 견제와 감시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근데 얘기가 너무 이렇게 순환이 되면 곤란하고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현재 있는 경찰과 검찰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서 서로 견제와 감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방금 천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생 수사에 대한 부실 수사 우려 또 중대한 또 대형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검찰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수사 인력과 노하우를 사장시켜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보자라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이죠. 저도 최 변호사님 같이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민주당 분들이 검사들을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높아가지고 물론 뭐 검사도 잘못한 부분 있죠. 근데 검찰이라는 조직이 검사만 한 2,000명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 중에 문제 있는 사례 몇 개 뽑아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반대로 뭐 경찰은 문제 없냐, 뭐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전체 검사들을 매도하는 건 좀 지나친 논리 비약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도 최 변호사님처럼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괜찮은데 민주당의 한국형 FBI 안은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가능하면 포함 안 시키려는 태도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검찰이 쌓아온 수사 노하우를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수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공수처만 생기면 뭐 검사들, 판사들 뭐 난리 난다. 다 잡혀 들어갈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사, 판사가 생각보다 깨끗하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본다면은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중대범죄수사청이 됐든 한국형 FBI가 됐든 갑자기 이걸 만들면 그 수사 역량이 올라오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다. 그리고 이 수사 역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의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다 배제해야지라고 간다면 이거는 국가적인 손실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